자, 이제 2024학년도 수능문학 고전시가 마지막 지문입니다. 일동장유가하고 가사죠. 김인겸의 조선 후기 일본을 기행한 가사인데요. 일동, 동쪽 일본을 사신으로 가서 겪었던 그 내용을 쓴 기행가사입니다. 연행가라고 하는 그 청나라 기행가사가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작품인데, 제가 강조했듯이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온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전시간은 나온 게 또 나온다. 중요하니까. 이게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왔어도 중요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나왔어도 중요한 작품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정도 있고 감상도 있고 코스 있잖아요. 공간의 이동, 그리고 느낌바, 그리고 객관적으로 뭘 봤냐, 이런 것들을 묻기가 좋아요. 그래서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음구국이라는 것은 연시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사하고 연시조를 같이 출제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되게 출제를 했고, 문제는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도 이제 자연 속에서의 그 응거생활하는 사대부의 자긍심, 이게 화음구국에서 나왔고, 일동장유가에서는 그 여정에서 느낀 그 정서,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냐,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리고 중심 인물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출제가 뭐 무난하게 굉장히 쉽게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출제 경향을 잘 한번 보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일동장유가 먼저 쭉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내용 한번 봐야겠죠? 또 나오니까. 이번엔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분이 중첩이 돼서 또 나옵니다. 화음구고 연시조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문제 세 문제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일동장유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본 동쪽을 그 씩씩할 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 필자는 읽어보면은 그렇게 뭐 굉장히 유쾌하게 다녀온 것은 아니야. 어쨌든 다녀왔다. 유희 장, 일본을 동쪽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갔다 와서 쓴 가사입니다. 가사. 그러니까 3, 4조가 연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문적인 율격도 있고 계속 되잖아요. 길다. 예? 시조처럼 짧은 게 아니라 산문적인 성격이 아울러 갖고 있는 게 가사거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정, 코스, 공간의 이동 있잖아. 그리고 견문, 뭘 봤냐, 객관적으로. 본 것은 뭐냐. 이건 팩트다 말이야, 팩트. 사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느낀 그 정서 있잖아요, 정서. 이 정서를 소회라고도 하고, 회포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제 여정, 뭘 봤냐, 정서는 뭐냐. 이 세 개가 출제의 포인트예요. 이 전부 다 이제 뭐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가본 그냥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사신으로 갔단 말이야. 이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사신인데, 일본에 가는 사신을 통신사라고 해요. 통신사. 그래서 이 통신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행이라고 합니다. 사행. 그러니까 사신 행차의 준말인데, 사행.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외교관이라고 봐야죠. 외교관. 그러니까 통신사. 일본의 조선 후기에. 조선이 계속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우리나라도 일본을 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하더라도 또 이제 통신사를 보내서 또 인사도 하고 뭐 외교를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 화자도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심란해. 가기가 싫었다는 거죠. 내적 갈등이 있거든. 자, 어쨌든 장풍에 돛을 달고 이제 배를 타고 육선 6개나 되는 배야. 6개나 되는 배가 함께 떠났어. 이제 부산에서 떠났겠죠. 부산.
부산이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대마도 하고. 사명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이게 사명과 군악소리란 것은 떠나면서 이제 세 가지 현악기 뭐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환송시계에서 울려대는 뭐야, 음악 소리겠죠. 잘 다녀와라, 빵빠라빵 하는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할 정도야. 이건 약간 이제 과장적인 표현이죠.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 물속의 어룡들이 웅당히 놀랄 정도다. 그 정도로 막 음악 소리가 컸고 환송식이 대단했다.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A번은 뭐냐면은 이제 A번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B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죠. 어떤 상황이냐, 주된 서술의 초점은 뭐냐, 정서는 뭐냐, 이런 것들 잘 봐야죠.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로 하고, 오륙도는 부산에 있는 그 섬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해구, 그 포구를 나서서 이제 공간의 이동이 나오죠. 일본을 향해서 떠나니까 오륙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야색은 이제 밤의 풍경이야. 밤에 떠났던 모양이죠. 야색, 밤에 그 바다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보여.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연해 각진포에 그 포구들이죠. 바닷가에 있는 해안가의 그 포구들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만하다. 저 멀리서 불빛 몇 개만이 이제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여.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이제 화자가 있는 위치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출제 안 됐는데 화자는 어디에 있냐? 뭘 봤냐? 정서는 뭐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누워있죠?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 그 심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심란하다, 이거 한자거든요. 사실은 어지러울 한자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럽다,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좀 답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내면에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분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만족스러운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통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해서 간 것이 아니다 이거거든. 일본이 우리를 자꾸 칭찬한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본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있어 지금. 이게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제 큰 바람을 만난 거야. 태풍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안 좋은데 태풍을 만났어.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이거 비유가 나왔잖아. 약간 과장적인. 성난 물결, 물결이 뭐 사람도 아닌데 사람처럼 환류적인 표현법을 썼단 말이죠. 요거 기출문제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그러니까 인간처럼 쓴 것은 의인법이고 무생물을 생물처럼 쓴 것은 환류법이다.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했다. 대상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가혹하니 막 물결이 화난 것처럼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 나붓기듯 나뭇잎이 막 흔들리듯이, 망곡주는 그 만성이나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말해요. 큰 배가, 크나큰 배가, 만성이나 실을 수 있는 배가 나뭇잎 막 불리듯 나붓기듯이 하늘에 올랐다가 땅에 떨어져. 지하면 땅에 푹 꺼지다는 뜻이야. 땅 밑으로 꺼지듯이 배가 막 줄렁줄렁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부낀다거나 막 내려진다 이런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법이에요. 역동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정적인 이미지다, 고요하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지문이 또 나오잖아. 12발 쌍돛대는 돛대, 그 배에 다 있는 그 돛대 있잖아요. 차처럼 굽어 있고 차는 나뭇가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태풍을 만났으니까 그 돛대들이 배에 달아있는 그 큰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막 휘어져 있다 이거죠. 52폭 초속 돛은, 그러니까 이렇게 돛 이렇게 단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뭐 헝겊 같은 거 있잖아. 큰 초속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그 돛대는 나뭇가지처럼 휘어져 있고 초속 돛은 반달처럼 바람을 맞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 휘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바람을 만나서 그 배 모양의 그 형태가 상당히 지금 변형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뒤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람 맞아서 막 돛대는 나뭇가지처럼 막 휘어져 있고 초속 돛은 헝겊 같은 것은 이렇게 막 반달처럼 배가 불러 있다. 묘사죠, 묘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감각적 이미지로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겁니다. 감각적 이미지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만큼 그 환상적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사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과장은 있지만 리얼하잖아요. 사실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환상적이다 라고 하면 안 돼. 굉장히 현실적이다. 조선후기의 가사에서는 이 현실성이 잘 드러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초현실적이라든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봐야 돼요. 뭐 용궁이나 천상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 역동적이다, 생동감 있다, 감각적이다, 실감나게 표현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다? 맞다. 가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B는 날이 마침 극렬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쭈니. 요거는 이제 돌아와서 이 중력이잖아요. 일본에 이제 갔어. 그러니까 돌아왔잖아. 그리고 이제 임금 앞에서 뜨거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임금한테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거든. 요 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안 나온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옛날에 기출문제도 나온 부분이야. 요 부분은.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문을 고전시가 같은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움이 돼요. 근데 요 부분은 안 나왔어요. 자, 날이 마침 극렬하고 굉장히 뜨거워. 석양, 요 시간적 배경 나왔잖아. 빛이어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누가? 화자가 이제 신하기 때문에 다녀왔어. 그래서 임금한테 보고하는 거죠. 말씀을 여쭈니 속에서 불이 나고, 이거 분노가 아닙니다. 막 그 뜨겁다 이 말이야. 관대에 이거 이제 근무복장이야. 관을 쓰고 허리띠 메고 관대. 그 조선 시대의 그 임금 앞에서 정장 차림을 한 거죠. 땀이 배가지고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 이 나라가 임금이단 말이야. 임금이 이 모습을 다 보고 너희 더위 너무 힘드니까 어렵다. 먼저 나가서 쉬라. 그러니까 여기 임금이 우리를 배려한 거죠. 아, 너희들 땀 흐르는 거 보니까 너무 고생 많았다. 뭐 일본 갔다 온 것도 고생했는데 지금 너무 고생한다. 이 말을 하고 이제 곡배하고 인사하고 사퇴하니 물러나오니 천은이 만극하다. 천은은 당연히 임금의 은혜죠. 임금의 은혜. 아, 가서 쉬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하늘의 은혜. 만극하다. 끝이 없다. 감사.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B번에. 그래서 이런 그 제시문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더위를 장이 먹어 막힐 듯 하는지라. 더위를 너무 많이 먹었어. 여름철에.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처로 자기가 잠잘 수 있는 곳으로 다 돌아왔어.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이제 누이하고 딸을 만났죠. 기뻐. 당연히 기쁘죠.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이문하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제 가족과의 만남, 이 대목이 나와 있고, 이제 임금한테 인사했잖아. 가족과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C번은 여들에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간, 이제 공주라고 하는 이제 공간으로 이동을 한 거죠. 아마 이곳이 화자가 거처하던 원래 그 고향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공주로 내려갔어.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죽었던 일을 다시 본 듯. 그러니까 처자식들을 만났는데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몰랐잖아. 근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고쳐본 듯, 다시 본 듯이 너무나 놀라고 기뻐. 그래서 기쁘기가 너무 극한지라. 너무 기뻐서 끝이 없어.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가족들이 무심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무심이라는 것은 아무 감정 없이, 어떠한 감정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본다는 건데, 무심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뒤에 문제 나왔거든. 그래서 이 가족들의, 주변인들의 반응과 태도가 어떤 거냐, 무덤덤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너무 기쁜 거야. 한마디로 너무 기쁜 것이지, 기쁘다는 것이지 무심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듯이 앉아있는데 이 모습은 무심히 앉아있는 게 아니야. 너무 기뻐서 표현을 못하고 그냥 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정서라는 것은 기쁨이죠. 기쁨. 무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제 내가 갑자기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사당에 현안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이제 조상을 모신 곳에 가서 인사하고, 현알은 아련이라고 하는데 인사하고, 조상님께 인사하고, 옷 벗고 편히 쉬니 풍도에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요거 이제 회고하는 거죠. 아, 내가 그 일본의 그 지옥이거든요. 이 풍도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일본이라는 것을 화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한 거야. 가기 싫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험하던, 이게 과거 회상이거든. 과거 회상. 야, 뭐뭐 하던. 너무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저승이 풍도예요. 이게 꿈도 같다. 지금 와서 이제 회고하면서 자기가 품은 생각, 회포죠? 소회, 자기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행이다. 아, 내가 살아왔다. 다행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심이고 기쁜 그런 상황. 이제 돌아와서 편하게 쉬고 있죠. 손주 안고 얼으면서 한가하게 누웠으니, 한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라. 성대라는 것은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과 같구나. 강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산인, 산에서 사는 사람, 자연인이다 이거죠. 자연인.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만족감이 나와 있죠. 지금 상황은 불만족이 없다. 스스로 만족감이 나와 있잖아. 뭐 여기서 뭐 긴장을 한다든가, 뭐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거죠. 편안하게 이제 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본으로 떠날 때의 그 모습하고, 태풍을 만나서 고생하던 모습, 그리고 임금한테 와서 인사하던 모습, 더위로 고생하던 모습, 그리고 공주로 내려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또 정서의 변환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췌문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A, B, C를 이제 나눠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야. 상황상마다 다르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정서는 뭐냐, 이런 걸 묻기가 좋겠죠? 화암구곡이라는 작품은 연시조인데, 요거는 EBS에서 안 나왔던 작품이거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조니까 3434. 꼬아자란 충성류요, 틀어지은 고사매라. 그러면 이 충성류나 고사매라는 것은 전부 다 여기 해설에 나와 있잖아요. 분재입니다, 분재. 그러니까 풀이나 그 식물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들을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가지고 잘 가꾼 것을 분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류라는 것은 외울 필요는 없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고, 고사매는 매화를 접을 붙인 분재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화훼라고 하거든요. 화훼?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를 우리가 화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집안에서 이제 분재,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을 이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놓고 자기가 극진히 살피면서 그것을 가꾸고 기르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밑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길렀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태도로 어떻게 즐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내적 갈등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과의 어떤 외적인 갈등, 누구하고 싸움하고 벼슬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연 속에서 자기가 분재하면서 자족감에 또 만족감에 자긍심을 드러내는 그런 그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거든. 아직까지는 이제 그걸 안 나왔지만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충성류, 고3에 쫙 열거하고 있는 걸 봐서 설마 이것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런 것이 있겠어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작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면은 삼봉괴석에 달린 소나무가 늙었으니 소나무 이게 이제 소재란 말이야. 이런 게 자연물이잖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물들이 있다 이거죠. 삼봉괴석은 봉우리, 뭐 이상한 돌들에 거기에 소나무가 있다. 늙은 소나무가 있다. 아마도 화한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이제 소나무를 의인화한 거야. 자기가 분재해 놓은 그 소나무가 뭐 굉장히 좋은 봉우리들이 있고 막 이상한 돌들도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이제 쫙 한 그루 서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이제 화암 풍경인데, 물론 이제 화암이라는 것은 꽃화의 바위암, 꽃이 피어 있는 바위들, 자연을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너밖에 없다. 너, 소나무. 소나무가 그처럼 좋다는 거야. 자기가 기른 것이. 여기에 이제 자기가 분재해 놓은 소나무가 참 화한 풍경 중에, 자연 속의 풍경 중에 최고다. 이런 거 일종의 그 자기 자부심이라든가 자기 만족감, 자족감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나 있잖아요. 뭐 갈등이 없습니다. 막대 짚고 나와서 건인이 전부 다 화자입니다. 양요풍 불어온다. 그러니까 양요풍이라는 것은 이제 버드나무 가지거든요. 물론 이 버드나무 자체가 계절적 배경은 아니지만 봄바람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살랑살랑 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일종의 그 봄의 계절감의 이미지를 좀 엿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뭐 계절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계절감이 나오려면 이 외에도 한 두세 가지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버드나무에 이 류자가 버드나무 류자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여기에서도 뭐 흥취를 느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설마 이 버드나무에 바람이 부니까 에이 짜증나, 분노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긴 휘파람, 짧은 노래. 그러니까 휘파람도 불고 노래도 부른다는 것은 뭐야? 굉장히 즐겁다는 거예요. 흥취. 뜻대로 소일하니 나를 보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선가 초동과 목수. 그러니까 초동은 나무 하는 아이야. 그리고 목수는 이 소를 키우는 소치는 어떤 늙은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웃고 가리킨다. 뭘 가리키는 거야? 화자인 나를 보고 비판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와, 저 사람 정말 재밌게 잘 산다. 그러니까 이 문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것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연결의 논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 종장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이 중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중장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초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그 연결적인 맥락 아래서 어떤 일련의 의미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 것이지 뜬금없이 뭐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거 보세요. 어디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리킨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어떤 해설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시험장에 가서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런 이 구절의 이 맥락적 의미를 그야말로 이 맥락,
말하자면 이 문맥 안에서 이 내적인 논리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여기서 이 초동하고 나무하는 아이하고 이 목수 소 키우는 이 늙은이가 웃고 가리켰다. 누구를 보고 웃었으며 이 가리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요것만 동떨어져 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요것만 삽으로 파가지고 문맥적인 의미를 묻는다면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 문맥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종장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푹 솟아난 게 아니잖아. 앞에 이 맥락 속에서 이 중장에서 긴 휘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누가? 내가, 화자인 내가 이렇게 랄랄라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거죠. 즐겁게. 또 그 위에 또 양요풍, 버드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막대 짚고 나와서 거니니 누가? 화자가. 그러면 이 화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 나무하는 아이하고 소 키우는 늙은이가 지나다가 내가 즐겁게 노니는 걸 보고 아 좋네 저것 보라고 손으로 가리켰다. 이렇게 내적인 논리에 입각을 해서 뜻을 해석하는 것이 옳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유박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논문 찾아가지고 막 네이버 찾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고 가리킨다. 누구를? 나를. 가리켰다. 비판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인물 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비판, 냉소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는 이 작품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여기서 자족감이잖아요. 자족감. 여기서 랄랄라 재밌게 즐기고 있잖아요. 이런 자족감의 맥락에서 뭐 화자가 이 초동하고 대립할 이유도 없고요. 또 목수 이 소치는 늙은이하고 뭐 화자가 대립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이 초동이나 목수도 화자하고 대립할 어떠한 점에서의 근거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정서가 자족감과 흥취와 즐거움이라니까. 또 여기에서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초동과 목수는 나를 보고 웃고 정말 어떤 그 친화적인 관계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32번에 4번 있잖아.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인물이라는 게 여기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초동하고 목수밖에 없거든요. 뗄나무 하는 그 아이하고 소치는 그 늙은이 이 두 인물밖에 없잖아요. 이 행위가 뭐 대비가 안 되잖아. 이 두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손으로 똑같이 가리켰기 때문에 대비라는 것은 차이나 반대를 말해요. 반대를 말할 때는 대조라는 말을 쓰거든. 콘트라스트. 대응이 아니다 이 말이야. 대응이. 이건 코레스판드, 일치단 말이야. 일치. 그 대비되는 두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평가. 뭐 이 대상이 화자라고 하면은 이 화자를 뭐 저렇게 한가롭게 놀기만 한다, 뭐 비판하고 까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조화롭게 자연 속에서 내가 분재하고 놀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소치는 아이하고 뗄나무 하는 아이하고 소 키우는 늙은이가 야 저렇게 잘 노네 잘 노네 하고 웃고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 4번 같은 게 완전히 틀린 거거든. 자 이제 마지막 제 9수 읽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마지막 연은 이거거든요. 맑은 물에 이제 재밌게 놀고 있잖아.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친 후 다 이제 화자가 직접 자연 속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맑은 물에다가 이제 벼도 쫙 씻고
또 청산의 서풀, 서피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를 말해요. 뭐 이제 방에 불을 뗀다거나 나무로 그 뗄나무를 한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뗄나무 감도 가져오고 직접 농사를 짓는 거잖아. 설인 풍후에 이제 바람과 비도 내리고 풍우라는 것은 바람풍 비우잖아요. 설임은 그냥 수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풀림, 서쪽 수풀. 비바람에 소도 먹여 돌아오니 직접 화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으니 두어라, 이건 감탄사야. 야인생에도 이게 바로 화자를 말해. 화자. 말하자면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말하자면은 야인이라는 것은 들판 야자거든. 이게 들판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이야. 자연인의 이 생이라는 것은 생활이야. 생활. 자연인의 이 생활도 언젠가 자랑할 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나 이렇게 농사 짓고 분재하고 뭐 뗄나무 하나 아니라 소치는 노인도 나를 보고 웃고 간다. 다 조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만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적 갈등이 없잖아. 자, 32번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가나다의 표현상 특징이기 때문에 이 표현상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상의 기법만 의미하면 안 돼. 작품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가장 좋은 표현법을 끌어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표현상 기법은 표현 기법하고 내용하고 맞아야 된다.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가는 과거를 회상한다. 이제 일본에 갔다가 대풍도 맞고 고생 찍살나게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인구한테 인사하고 자연에 돌아가서 가족과 만나고 즐겁게 살고 있잖아. 그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 회상하는 표현이 어디가 있냐?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 아쉽냐? 현재 상황은 지금 과거는 일본에서 갔다 온 다음에 자식들과 만나가지고 자연 속에서 굉장히 한가롭게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뭐가 아쉬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쉽지가 않아. 이게 즐겁잖아. 그리고 회상하는 표현이 어디 있냐면은 이런 거잖아. 봐봐. 여기 있잖아. 사당이 회난하고 조상님께 가서 인사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에 험하던 뭐뭐하던 이게 과거 회상이에요. 어찌나 맛있었던지 든지는 선택이다 말이야. 선택 가든지 말든지 요건 선택이고 뭐뭐 하든지 어찌나 맛있었던지 이건 회상이단 말이야. 그 지옥 같았던 일본에서의 일이 이제 꿈과 같구나 이렇게 회고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태평성대에서 즐겁게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회상하는 표현은 맞고 현재 상황의 아쉬움은 일에서 틀렸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은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했다.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돛배가 그 헝겊으로 된 것이 막 배가 불렀다. 반달처럼. 그리고 막 그 배에 세워져 있는 쌍돛대가 나뭇가지처럼 휘어졌다고 그랬잖아. 묘사했잖아. 외부 환경. 이게 바로 태풍 아니야? 영향력이죠. 이 태풍 때문에 태풍이 태풍이야. 그 영향력의 힘이 막강하잖아. 그러니까 사물의 형태가 막 변했어. 근데 요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12발 쌍돛대는 돛대가 차처럼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52복 초석도처럼 반달처럼 배가 불렀다. 요게 이제 배 형태가 완전히 막 굽어지고 찌그러지고 난리 났잖아.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 때문에 배 형태가 막 일그러졌다. 요걸 가지고 한 이야기잖아. 요거는 맞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나번은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 근데 나번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이 없거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유풍. 버드나무에 바람이 분다. 봄바람에 살랑살랑. 그런 건 봄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지배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승부를 걸지 말고 여기 있잖아. 애달픈 정서. 여기서 애달픈 정서라는 것은 슬픔인데 뭐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즐거운데 자족감인데.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나는 두 인물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동하고 목수, 나무 하는 아이하고 소치는 늙은이가 있는데 이 두 명이 내가 재밌게 분지하고 놀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가리키면서 웃고 가잖아. 두 인물이 대비할 필요가 없죠. 똑같아. 대비가 틀린 거고 대상에 대해서 평가, 뭐 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선지 좋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그랬는데 영탄적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이 뒷부분을 잘 보세요. 이 뒷부분이 중요하거든. 여기도 애달픈 정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현재성에는 아쉬움, 이 뒷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야. 무엇을 통해서 A를 통해서 B를 드러낸다. 이 B가 중요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할 경자거든. 이게 두려울 외자야. 그러니까 뭔가 공경하면서도 조금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런 게 뭐가 남아 있어요? 가와 나에서 뭐 가에서 뭐 일본에 대한 물론 이제 가에서 임금에 대한 좀 경외감은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 영탄을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막 경외감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건 없고 나본도 자연 속에서 재밌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무슨 경외감이 뭐가 있어? 요거는 완전히 틀린 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영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영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니은다, 비가 왔다. 이것은 관조적인 것이거든. 담담하게 감정을 절제해서. 근데 영탄이라는 것은 일단은 오, 아, 우 이런 감탄사가 나오거나 감탄사잖아. 그 다음에 뭐 사나 이렇게 불러 이렇게. 이걸 혹격조사라고 하거든. 순이야, 사나 이런 거 있잖아. 혹격조사. 그리고 뭐 너는 가는구나, 가도다 이런 식으로 뭐뭐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종결형 어미거든. 종결형 어미. 그러니까 이 혹격조사, 명사나 체언에 붙는 혹격조사, 사나 이렇게 부른다거나 가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 산이여 뭐뭐여 이런 게 바로 어미단 말이야. 종결형 어미.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도다. 또 오, 아, 우 이렇게 감탄사. 요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나번에 뭐 가번에서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많이 보면 되거든. 오, 아, 우 이런 거 없잖아.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은 뭐 자욱하니 뭐뭐 하는데 내려지니 뭐뭐 하고 있고 배가 불렀네 빚지어서 쉬라시니 망극하다 이런 것은 영탄적인 의미가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도 뭐 내려가니 고쳐본 듯 앉았구나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영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했구나.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경외심은 아니잖아 또. 그래서 영탄적인 표현법이 나오고 영탄적인 표현법을 통해서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경외감은 없어. 더더구나 영탄을 통해서 오 신이시여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건 없다. 나번도 없잖아. 이 뒤에도 보면 고사매라 뭐뭐 하노라 불어온다 가리키나니 섭을 친 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런 것은 영탄적 표현이 아니잖아. 또 경외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은 다 확인 안 해도 경외감이 뭐가 있어 X 이렇게 꺼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 32번에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3번에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분의 문제단 말이야. 일동장요가에서. 그럼 A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었잖아. 여기에 배를 타고 이제 5, 6도를 뒤로 하면서 뒤로 보니까 불빛 두어 점밖에 안 보여. 떠나가는 모습이고 B는
이제 임금한테 와서 이제 더위에 막 땀 흘리면서 인사하고 있으니까 임금이 그래 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임금 감사 하고 물러나온 대목이고, C의 이 대목은 이제 가족과 만나는 대목이죠. 처자식들과 너무나 기뻐서 내가 갑자기 가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쁜데 너무 놀래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앉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 자,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 A에서는 선상에서 이제 뒤로 돌아보니 불빛 두어 점이 보인다. 거기에 의지해서 그걸 보면서 떠나온 곳을, 아, 불빛 두어 점이 보인다. 그러면 멀어져 가면서 그 불빛을 보면서, 아, 내가 떠나온 곳이 바로 저기지. 부산. 5, 6도를 뒤로 하고 가늠하는 그 화자의 행위를 통해서 출항 이후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불빛 두 점을 보면서 이제 가니까. 그 다음에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린 임금이 이제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서 쉬어라 했단 말이야. 그 배려의 감격. 이 천은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 하늘의 은혜, 임금의 은혜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 이 갑자기 뭐 내 소식이 없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심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야. 너무나 기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지, 뭐 아무 감정도 없이, 그건 아니다.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감정도 없이 이 무심한 사람아.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기뻐서 어리석은 듯이 앉아 있는 거야. 너무나 기뻐가지고 놀래서, 내가 갑자기 오니까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듯 여기 나왔었잖아.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묻는 문제야. 주변인들의 반응. 요게 틀렸다. 오케이. 반응과 태도를 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A에서는 폭우를 돌아본다. 불빛 두어 점을 보죠. 보고 싶은 것이 잘 안 보여. 밤이니까. 또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관대를 입고, 관을 하고, 허리띠도 메고, 임금 앞에서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죠. 힘겨워하죠. 그런 상황. 반응, 태도, 이런 게 나오잖아. 또 A에서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태풍이 불었잖아. 그리고 C에서는 과거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 그 마음입니다. 회포, 마음. C에서는 진짜 굉장히 험했던 일, 지옥 같다, 꿈도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맞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렵지 않게 냈거든. 그 다음에 34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해라. 그러니까 이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문과 보기하고 선지, 이 삼자관계가 논리적 정합성에 맞아야겠죠. 적절치 않은 것은 했기 때문에 이 보기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두 편이 조선후기 시가다. 경험과 외물, 바깥 사물이죠. 관심. 그러니까 뭐 관념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야. 관념적이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쓴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 일본의 통신사로 다녀온 경험 생생하게 표현했다. 그에 따른 정서 솔직하게 심란했다. 네, 집에 돌아오니 좋다, 이렇게 나왔잖아. 화암구국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아까 했어. 출사라는 것은 벼슬을 말합니다. 벼슬에 나아갔다. 출사하지 못한 자연 속에 사는 자연인 선비, 생활공간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따르는 그러한 회포, 마음. 그때 즐거운 마음이죠.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도 이 분재를 했단 말이야. 분재.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 그 분재하면서 자연 속에서 긍지.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 자, 이러한 작품이다. 자, 제시문하고 연결시켜봐. 보기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논리적 장합성이 맞아야겠지? 자,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태풍을 만나 휘어졌잖아. 그 하늘에 올랐다가 이제 땅에 푹 꺼졌잖아. 떨어지는 것 같다. 묘사했어. 태풍을 겪은 체험을 썼다. 근데 뭐 체험을 썼다라고 했잖아. 보기에서도. 맞고, 생동감 있게 구체적으로 썼다, 이 말이야. 맞고, 나는 화암의 풍경이다.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다. 이 소나무다 말이야. 소나무. 분재, 소나무. 네가 최고야. 그리고 자신의 길은
화해는 풀과 나무라고 그랬잖아. 그 공간에 대한 자긍심. 그렇죠. 맞잖아. 그 다음에 가번에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대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소리가 셌어. 막 산이 막 진동한다고 그랬잖아. 바다와 용이 놀랄 듯하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관심을 썼고,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그 분재, 식물들에 주목해서 외물, 진짜 자연물들, 바깥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썼던 거야.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내가 심란했다. 복잡한 심사라는 것은 심란했다 이 말이야. 일본에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거든. 심란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다 설명했잖아. 여기에 내적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 일본에 가는 것이. 그런 것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청산에서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그렇지, 야인생애, 자연 속에 살아가는 내 생애가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썼단 말이야. 근데 교명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양보하는 것이거든. 근데 교명의 태도는 아닙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 겸손은 어려워. 자랑하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겸손하고 뭐 양보하고 이런 거 아니야. 향촌에서의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의 자부심을 겉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사대부의 태도가 겸양이냐 자부심이냐 요걸 낸 겁니다. 요게 틀려서 답이야. 그 다음에 가는 5번에 마지막이죠.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맞아. 태평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자족감이고, 나는 양육풍, 버드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에 감응해서 서로 느끼면서, 감응은 서로 느낀다. 뜻대로, 내 뜻대로 나를 보내는 강호의 삶에 대한 만족감, 그렇게 맞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2024년 일동장유가 화암국어 가사하고 연시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제가 2023년도 수능문학 기출 해설까지 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그 키포인트들을 반복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댓글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기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가질 때야 기억에 각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강의는 강의대로, 그냥 또 나는 나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했던 평가원에서 아직 밝히지 못했던 그 출제의 논리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정답의 근거로 설정을 했고, 어떠한 오류들을 그 오답의 근거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마련해 가고 있느냐를 제가 나름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또 이제 잘 주파수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체킹을 하고 반복적으로 한 3번 이상은 이 LSK 평가원 출제 논리 분석 해설서를 공부하시라. 그리고 개념어들, 그리고 어떤 것이 출제가 되고 어떤 것을 오답으로, 어떤 것을 정답으로 확고하게 설정하고 있는가, 그 출제의 논리를 반복적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